삼성전자는 전 국민의 반려주식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 돈 벌었다는 분은 봤어도 삼성전자 때문에 손해봤다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한 2분기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20만 원에서 22만 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로 빠져도 뭐 한 18만 원, 19만 원대 정도? 20만 원 이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만 원 이하면 저도 사고 싶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WPC 강남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진단부터 26년 2분기 우리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뭐 그 휴전을 한다고 했다가 또 오늘 다시 또 뭐 휴전 결렬 직전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또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약간 좀 아직 여전히 공포장이어가지고 좀 한 발 빼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 지금쯤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걸 네.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공포장인가요 아직도?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아주 공포스러운 부분은 좀 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쟁도 사실 좀 피크는 좀 지났고 이제 마무리 수준으로 가는 수준에서 좀 이제 밀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뭐 트럼프도 뭔가 그냥 물러서기는 좀 그렇고 뭔가 얻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트럼프처럼 말 듣고 그냥 바로 물러나긴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레바논을 막 때리니까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 다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뭐 달랑 뭐 내척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네. 이런 느낌이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하긴 했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간 우회 항로는 이제 열어줬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마 흔들렸던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때린 거, 우리는 레바논까지 합쳐가지고서 네. 합의한 적 없어 뭐 이런 느낌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주말에 다시 합의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2주간은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한 거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합의를 할 건데, 여기서 합의가 불발되냐? 그럼 그게 조금 더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뭔가 합의를 하려면 서로 원하는 걸 얻고 뺏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밀당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인데, 오늘 또 특히 목요일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대적으로 어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반사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쟁 관련해서 재건 관련해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반도체도 워낙 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또 유가도 뭐 100불 이하로 내려왔었지만 살짝 또 반등하는 분위기 나오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좀 한 발 나아간 그 그쵸, 정도는 그쵸. 되는 거죠. 그쵸. 최소한 합의를 한 거는 사실이었으니까. 합의 도장은 안 찍었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로 한 거지. 양측에서 합의하기로 한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합의하기로 했다라기보다도 합의를 하려고 주말에 만날 거다. 그리고 지금은 2주 동안 잠깐 싸우지 쉬자. 않겠다. 뭐 요 정도? 그러면 아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그 막연함은 어느 정도는 해소된 거죠. 이 정도면 그래도 끝날 만한 분위기로 가고는 있구나, 양측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길어지면 서로 둘 다 피곤하잖아요. 네. 뭐 트럼프는 뭐 석기 시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뭐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되면 일단은 트럼프도 좀 피곤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금 벌써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뭐 60불대 있던 게 뭐 100불 한참 넘어갔다가 지금 100불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특히 또 아시아권에서 다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의 이런 노림수들, 뭐 그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친다거나,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이란을 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국을 이제 압박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다 중국과 에너지 거래가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또 특히 미국의 석유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쟁 커지고 석유가 이렇게 아시아권으로 넘어오지 못하니까 미국 거를 이제 갖다 쓰고, 이러니까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제품들, 석유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곳 입장에선 정말 죽을 맛인데, 미국 그쵸. 자체만 보면 물론 뭐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뭐 이렇게 서로 노림수가 있겠지만, 미국한테는 나쁜 건 아닌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뭐 미국한테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모든 게 돌고 돌고 돌아와서 나한테 부메랑 효과가 되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항상 보면은 미국도 만약에 예전에도 보시면 이제 중국 거를 계속 이제 뭐 수입할 때 관세를 많이 매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미국 자국 내 물가가 많이 압박을 받았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가도 계속 지금 압박을 하게 되고 뭐 브렌트유라고 안 오르는 것도 네네네. 아니고 WTI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있는 업체들도 이게 부담이 되죠. 유가가 오르니까 모든 제조업체들은 다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야 되는데 좀 약간 모양 좋게 물러설 타이밍을 좀 잡고 있고 사실 11월에 이제 중간선거 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너무 안 좋잖아요. 네. 11월에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트럼프도 바로 또 레임덕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안도 뭐 발의하고 뭐 이러지만 뭐 당장 통과될 상황은 아니지만 네.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최대한 미국 국민들의 심기를 덜 건드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겼다, 뭔가 많이 얻었다 이런 뉘앙스의 합의안을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주말에 만나서 좋아 다 도서관 꽝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지는 좀 않긴 하고요. 뭔가 서로 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불협화음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걱정인 건 그거잖아요. 이러다가 또 한번 이렇게 출렁이면서 갑자기 또 막 급락하고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게 이제 걱정이니 아무래도 뭐 합의장에 갔다가 뭐 무산됐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는 게 제일 걱정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투자자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불안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된다고 보고 약간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사실 뭐 지수가 한 5,100, 200 뭐 이런 쪽에서 움직였을 때는 네. 이 정도면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막 막말을 막 뱉었었잖아요. 뭐 석기 시대 얘기 나오고 뭐 네. 폭격해버리겠다, 문명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는 이게 진짜 막판에 모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단숨에 너무 올라와 버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4월 달, 5월 달은 조금 박스권. 네. 특히 이제 4월, 5월은 좀 실적 시즌이에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급등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음에 하이닉스가 또 기다리고 있고 다른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4월 달, 5월 달은 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종목별로 좀 실적 이슈에 조금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에서는 조금씩 뭔가 뭐랄까요? 그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기업 그 본연의 실적, 그다음에 업황 이런 거에 조금 시장이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업종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업종도 있잖아요. 전쟁이 끝났을 때 수혜받는 업종도 있겠고 전쟁 중에 수혜받았던 업종들이 있겠고 전쟁 전에 수혜받았지만 지금 전쟁 중에 안 좋은데 네. 전쟁만 끝나면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럴 수 업종도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분별을 해서 전쟁이 끝날 때를 좀 대비하시는 전략. 그리고 트럼프가 뭐 5월 달에 시진핑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면은 지금의 변동성은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잘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목별로는 다 다르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걸 다 모은 게 결국에는 이제 지수니까 네네. 지수로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조금 회복을 했으니 좀 부담스럽다. 그 말은 아까 말씀하신 5천 초반 그 네. 정도면 좀 마음 편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다시 5천 초반이 온다라면은 뭔가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왜냐면 또 합니다. 박스권이라고 네, 얘기해 주시니까. 맞아요. 지금 박스가 5,200에서 5,800 이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박스거든요. 네. 근데 이 중단부가 5,500선이에요. 근데 네. 이 5,500선 아래로 다시 하회하게 되면은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스로 움직이더라도 이 5,500선을 잘 유지해주고 네. 5,8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400포인트짜리 그러니까 큰 박스로 따졌을 때 여기 중단부가 있잖아요. 이 중단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약간 좁은 상단 쪽의 박스 여기서의 좀 오르내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 매수의 기회다 생각하면 한 5,500 네. 초반대 정도 오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5,500 밑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야 이건 기회다라고 사야 되나 아니면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뉴스가 뭐가 어떤 있었냐가 거? 네. 중요하죠. 왜냐면 그 뉴스의 이펙트가 정말 시장을 밀어내릴 수 있는 네. 강력한 거였다라면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일상의 뻔한 얘기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밀린 거라면 오히려 좀 실적 이슈가 좋고 업황 이슈가 좋은 종목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금 갑자기 막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상 뭐 거의 막말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막 하루하루 막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그냥 실적을 보고 뭐 회사를 보고 그냥 투자를 하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이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죠. 특히 정책을 많이 네네. 타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좀 부동산보다는 좀 약간 주식시장을 네.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강하고 해외로 나가 있던 자금들을 또 국내로 들여오면은 또 국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 특히 뭐 코스닥을 뭐 살리고자 하는 펀드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만 감안해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보는 뭐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조정 구간 뭐 물론 갑자기 순식간에 막 2,000 몇백 대에서 6,300대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 하나하나로 따져 본다라면은 그동안 너무 좀 과소평가되어 있던 그 기업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자리를 찾아간 과정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은 항상 본질 가치를 찾아가게 됐어요. 어떤 종목들이든지 간에 그 본질 가치 이상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다시 내려오게 됐고 그 본질 가치 이하로 빠졌던 종목들은 또 다시 올라오게 되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품이 끼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업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가장 좋지만 반도체가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때가 너무 고점이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올 수가 있겠고 또 반대 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기업들은 결국은 실적이 얼마나 우상향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이 항상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다. 다만 이제 내가 봤을 때 약간 이 기업들은 너무 분위기에 편승해서 본질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랐다. 뭐 실적은 2배 정도 불었는데 주가는 한 5배 올랐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좀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서서히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이어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조금 네. 판단을 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래도 전쟁이 그쵸. 곧 끝난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사실 시작했을 때 일주일이면 끝날 거야. 막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어떻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붙는데 이게 오래 가냐라고 맞아요. 했었죠. 네. 이란도 3일이면 끝날 거야. 저희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지지부지 이제 길어질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뭐 그냥 그냥 뭐 하고 그런가 있나 보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폭격했대, 뭐 여기까지 밀렸대, 막 이랬었었는데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거의 6주 정도 돼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서서히 느낌에서는 좀 멀어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밀접한 게 이제 석유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중동산 석유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러시아 전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었지만 이 전쟁이 좀 길어지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유가도 계속 오르고 네.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다라고 한다라면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 시설들도 거의 중동산 원유를 갖다가 정제해서 되파는 거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름을 가져다가 쓰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 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들한테는 원가 부담도 생기고 물가 부담도 생기고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나는 게 좋죠. 그러면은 어쨌든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전쟁이 어쨌든 협상이 잘 돼서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그리고 뭐 5월 전에 이제 뭐 중국 뭐 정상회담 전에 뭐 잘 마무리됐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나 업종은 그러면 어디를 가장 좀 봐야 될까? 네, 저는 재건주인가요? 물론 재건주도 당연히 좋죠. 저도 최근에 한 몇 주 전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 네.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어차피 석유 정제 시설 이런 쪽들이 다 네.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재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우리 기업들이 그쪽에서 많이 지었단 말이죠. 보수도 네. 항상 했고 그래서 최근에 뭐 시장이 빠지든지 말든지 뭐 삼성 E&A라든지 뭐 현대건설 오늘은 좀 빠졌지만 현대건설 뭐 DLENC, GS건설 이런 종목들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선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실 뭐 엄격하게 놓고 말하면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미리 올랐다고 네 생각해 볼 수도 맞아. 있겠죠. 네. 하지만 뭐 수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또 미리 움직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끝나고 나면 이 종목들이 조금 쉴 가능성은 있어요. 괜한 기대감이 이제 그러면 진짜 수주하는 거야로 가버리면 진짜 수주할 때까지는 조금 약간 의심의 그러네요. 눈초리가 생길 수가 네네.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지만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그에 부합해서 같이 간다면 이제 기계업종 같은 경우도 뭐 두산 바켓이나 뭐 전진건설이나 HD 현대건설기계나 장비 최근에 쪽도. 네 장비 쪽 어차피 필요하니까 원전건설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아까 말했던 그런 건설주들이 단순히 정유시설, 뭐 중동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전부 원전이랑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재건축이나 하고 재개발이나 하는 건설주들과는 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고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차에 원전으로 올라갔었는데 중동전 때문에 더 올라간 거죠. 네. 오히려 좀 안정세고 수급이 조금 완급 조절만 된다라면은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 좋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한번 났고 유가가 한번 폭등하는 걸 봤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새로운 대체 에너지 수단을 계속 찾을 거란 말이죠. 네. 저기에만 기대 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들이 지금도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다 원전 SMR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고 계속 그거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 때문에 더 그게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이나 기계 쪽들은 뭐 어느 정도 등락은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구조, 네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이제 전기차, ESS 섹터.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도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쪽이 일정 부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면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장과 관련되어 있는 ESS 관련주들이 계속 앞으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유럽이 중동이랑 가깝잖아요. 네. 이번에 터지면서 상당히 기름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3월달 보면 전기차 판매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그동안 조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웬 전기차냐, 친환경차냐 이랬던 유럽도 지금 이제 전기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기차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 역시 좀 배터리 쪽에 대해서 관심도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한테 완전히 눌려서 힘들었었지만 약간 최악은 조금 지나는 수준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 삼성 SDI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에코프로 BM, 뭐 LNF 같은 경우도 특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오늘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요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쪽에 대해서 ESS랑 관련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왜냐면 유가가 다시 60불대로 완벽하게 회귀하는 동안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회귀하더라도 요번에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기름값보다는 조금 유지 비용이 덜 들잖아요. 아, 그럼요. 보조금도 좀 네. 주고 이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차가 쉽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요. 네. 주차가 너무 항상 전기차 이렇게 힘드니까. 친환경차 막 이런 거 막 자리 있으니까. 전기차 자리는 저희 네. 아파트도 텅 비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냥 일반 차 자리는 맨날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막 올라갔었는데 네. 이번 거 생각해 보니까 좀 관심이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쇠될 수 있겠고 방향성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도 좀 추가적으로 실적이 워낙 2분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네. 2분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쟁 끝나면 반도체 한 번 더 시장 좀 이끄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드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막 흔들리고는 있긴 하지만 여기서 괜히 뭐 팔았다가 또 타이밍 놓치면은 큰 손해가 오니까. 사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사이드카가 그냥 밥 네. 먹듯이 그러니까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활용하는 것도 좋다.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제가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 가면 매도, 다시 내려오면 매수. 그러다 한번 삐끗하면. 매도, 매수. 삐끗하면 따라가야죠. 이제. 네. 네, 그래서 따라가야죠. 근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시장 많이 오르니까 뭐 4조 이상 차익 실현하고 네. 오늘 빠지니까 다시 되사고. 사고. 네, 그래서 매매를 잘한다.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의 개미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 종목을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뭐 지수 관련 ETF 뭐 이런 걸로 좀 박스권 대응하시면 좀 괜찮다. 그래서 5,500에서 5,800, 900 여기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약간 뭔가 하다 보니까 저점이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유지하는 방향을 좀 틀어주면 좋은데 일단은 종목이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네. 완전히 개별주냐 뭐 코스닥이냐 거래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지수 가지고만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그 개별 종목의 변동성까지 맞아요. 맞추기는 사실 맞아요.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수가 변동성이 더 커요. 그냥 지수만 해도 하루에 뭐 몇 프로씩 왔다 갔다 네. 하니까 5%씩. 어제도 뭐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같은 네. 경우는 하루에 13, 4%씩 올라버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반도체 ETF를 사시면 네.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전쟁과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헬륨 가스를 뭐 수입하네 만에 있었지만 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반도체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뭔가 이게 종전 분위기든 아니면 해협만 통과가 돼도 한결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반도체가 전쟁과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길어지고 만약에 해협이 계속 막히고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네.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되죠. 그럼 제조업체들이 힘들어지죠. 그럼 제조업체들이 힘들어지는 상태 속에서 원가 부담이 계속 생기죠. 그럼 반도체도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조금 덜 쓸 것이다. 그렇죠. 덜 쓴다기보다 옛날에 마진이 뭐 만약에 한 개당 뭐 얼마 남았으면 그거보다 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가 투입이 늘어나니까. 네. 그럼 똑같은 양을 팔았을 때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양보다 더 많이 팔아야지 맞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뭐 빅테크 기업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안 좋아지면은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돈을 땡겨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사모신용 문제도 사실은 있긴 했지만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눌러야 되니까.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생기잖아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럼 그 기업들 자체도 비용 부담이 생기네. 투자를 조금 늦춰볼까?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 늦춰야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전쟁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반도체가 뭐 경기에 가장 이게 CR 같은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기업들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우리 기업이 버텨야 되겠어. 이런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쟁과 반도체가 상관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전쟁이 끝나면 뭐 기업들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금리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투자를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 기업한테 돈이 안 되더라도 내가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투자했을 때 내가 보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죽기 살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가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정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 시기가 맞긴 네. 하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막 매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 이런 느낌. 삼성전자도 이번에 57조 나왔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얼마 나올지 좀 봐야 되겠지만 2분기 이보다 더 잘 나오겠어? 이런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잘 나왔으면 하이닉스도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네, 나오죠. 안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더 잘 나오면 더 잘 나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일단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일단 네. 나오고 났을 때 그 뒤에 이제 좀 뉘앙스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약간 디램 가격이 살짝 꺾이는 느낌? 네. 그다음에 낸드 가격도 살짝 꺾이는 느낌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랑 다 지금 다년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1년짜리 필요 없어. 3년 가, 5년 가 이런 식으로 다년 계약을 가면 반도체 가격이 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 심했었는데 이 반도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안정적이 되죠. 근데 다만 이 안정적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라 서프라이즈를 네. 원하기 때문에 이 안정이 되는 순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실적이 예상되는 순간 주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알지만 맨날 전교 1등을 하는 애는 그냥 전교 1등인 거잖아요. 글로벌 1등을 한다든지 뭐전 우주 1등을 한다든지 네. 뭔가 기대치를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로 어제 급등을 했었지만 또 이제 하이닉스가 한 번 더 보여주겠지만 2분기 실적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기대치 뭐 27년, 28년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녹아드는 주가 흐름이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슬로해지지 않을까. 이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200조니 250조니 300조니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실적 전망들이 막 너무 좋게 나오니까 맞아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막 했었는데 1분기 실적으로 증명한 거잖아. 어찌 보면. 야 네. 이게 57조야? 그럼 앞으로 300조 이상 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믿어버리면 그러면 되게 저 퍼주로 다시 네. 또 되면서 네, 주가를 네.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맞아요. 실적 상승 아니냐 이거. 맞아요. 네. 실적이 워낙 좋은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좋은 만큼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그냥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만으로는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사줘야지만 주가가 뭐 약간 펌핑 돼가지고서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57조 1분기에 보여줬고 뭐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 뭐 3분기, 4분기면 한 200조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서 생각했던 정도 지금 250조, 300조 얘기까지 나왔는데 크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하반기에 쭉 꺾이면서 예상이랑 다르네 이렇게 될 수도 근데 있는 거잖아요. 2분기에 뭐 80조 얘기 막 나오던데요. 그건 가봐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너무 삼성전자를 폄훼하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열어보기 전에는 이제 알 뭐 수가 그거는 없고 사실은 맞습니다. 이번에 다들 30조에서 40조 때 얘기했었는데 네. 그죠? 메리츠에서 51조. 53조 51조. 얘기해가지고 와 그랬는데 57조 나온 거 보고 와 대박이다 정말 잘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100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왜냐면 2분기에 디램 가격을 30% 이상 올렸기 때문에 매출만 그대로 올라갔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80조 나올 수 있는 게 맞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디램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뭐 글로벌 여러 가지 좀 시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이 48%까지 떨어졌다는 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매도를 좀 한 것이고 나중에 또 다시 비중을 조절하다 보면 또 들어올 것이다. 근데 어쨌든 지분율이 많이 낮아진 것 자체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크게 그때 신경 안 저희 쓰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미국에 있는 이제 그 펀드들이 이제 보유할 수 있는 그 네. 정량을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항상 물량이 줄어들면 다시 또 채우고 네. 너무 많이 오버되면 다시 줄이고 이런 상태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은 오히려 나중에 수급상으로서는 긍정적. 최근에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좀 안정되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다. 특히 지금 환차손 우려해서 많이 판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약간 환율이 지금 1,470원대인가요?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또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줄어들면은 다시 좀 들어올 수 있다. 특히 뭐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좀 안정되면은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니즈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되면 좀 환율이 안정된다. 뭐 국채지수 편입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환율 좀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이게 환율 안정 요인이 좀 있나요? 뭐 저희 이번에 총재님 같은 경우 신현송, 네. 그분은 다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음.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뭐 근데 뭐, 환율 문제 없어. 뭐 금리 그래가지고 금리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또 하신 것 같기도 뭐 하고. 그리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이시다 마인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국제지수 편입으로도 안정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금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항상 금리로 잡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유가가 올라가고 이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물가를 계속 건드려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금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올해 한 2번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잘해야 연말에 한 번 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금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금리가 지금 올리지는 않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끝나고 물가가 좀 다시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뭐 인상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 계속 스테이블하게 가면서 좀 시장의 변화를 좀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가정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유인들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으로 지금 지수를 다 끌고 왔다거나 보면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2개 빼면은 지금 거의 종목 그거 2개랑 정책 때문에 올랐던 뭐 지주사들 뭐 그다음 일반 지주사들 이런 거 빼고 나면은 일반적인 웬만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 지금 한 3,000대 네. 정도나 될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파는 거는 우리나라를 사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를 팔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우리나라를 사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때문에 전쟁 마무리가 되고
환율 금리 안정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뭐 한 20만 원 정도대는 그냥 적정가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번 실적 전망이 진짜 막 250, 300조면은 낮은 수준인 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목표 주가가 30만 원대 이상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가 봐도 2분기까지 실적을 감안하면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그게 막 비싸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가격대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22만 원 갔을 때 6,300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5천 지금 700대잖아요. 근데 지금 20만 원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6천 가면은 22만 원 넘어설 가능성이 네, 높고 다시 그렇죠. 6,300 가면 25만 원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도주는 항상 지수를 좀 이끌고 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은 하락했지만 종목들 저점을 보면 그 지수 때의 그 저점들이랑 다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 지수 때보다 종목들의 가격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 삼성전자 저는 실적 대비해서는 싸다는 건 확실히 맞고 네. 그다음에 뭐 배당도 계속 369, 12로 주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다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결코 막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을까요? 굳이? 삼성전자는 전 국민의 반려주식이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강남에 있는 분들도 네.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삼성전자로 돈 벌었다는 분은 봤어도 삼성전자 때문에 손해봤다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뭐 물론 요번에 조금 물렸다라는 분들도 고점에 서서 물렸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도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3년 전에도 나 9층에서 물렸어 막 그랬었는데 지금 20층이잖아요. 결국에 탈출은 다 하죠. 네, 그쵸.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중요한데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분기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트레이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만 원에서 22만 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최대로 빠져도 뭐 한 18만 원, 19만 원대 정도 다시 또 사야 되지 않을까. 20만 원 이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죠. 실적으로 저는,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만 원 이하면 저도 사고 싶다. 최대 한 빠져봤자 19를 일단 타겟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어떤 협상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하면은 살만한 가격대. 그쵸. 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지금 디램 쪽 뭐 HBM 뭐 이런 것들 말고 뭐 파운드리나 뭐 갤럭시 뭐 모바일 이런 쪽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 실적의 이 사이즈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네. 이번 삼성전자 57조 수익 중에서 50조가 반도체 디램에서 네.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는 사실 TSMC랑 네.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잽이 안 되고 네. 계산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가 이제 모바일에서 나왔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애플이 지금 힘들어 하니까 애플은 지금 이제 폴더폰이 지금 잘 안 네.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갤럭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디램 가격 올라가니까 반도체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휴대폰 200만 원 이하로는 사실은 좀 쉽지 않고 네. 다 비싸잖아요. 뭐 260만 원 막 이러니까 예전에 한 1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느새 막 이제는 그렇게 뭐 뭐 200 정도 줘야 돼요. 가전 중에서 네. 제일 비싼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은 디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에 있어서 디램이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고 이게 HBM을 쌓으려면 디램으로 다 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수가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디램 많이 들어가고 또 HBM 쪽에 또 집중하다 보니 또 이제 뭐 레거시들이 많이 부족해서 레거시 가격들이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디램 가격이 꺾이냐 안 꺾이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 조금씩 약간 고점이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사야 되는 게 있는데 아무리 비싸면 조금 참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반도체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뭐냐면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고 이제 사야 되는 이제 가격대들이라든지 팔아야 되는 가격대들이라든지 이렇게 이 내고를 함에 있어서 약간 조금 간격들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약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매수하고자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주춤해지는 가격대. 근데 그거는 부분들이죠. B2C 소비자 쪽이지 기업들은 여기서 뭐 AI 투자를 그렇진 줄이겠다까지는 않죠. 안 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AI 투자 활발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계약하는 부분이 가장 크니까 그게 이런 사실 부분들이 매출의 주력 네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시장은 좀 그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가격만 믿고 달렸는데 디램 가격이 좀 꺾이는 혹시 뉘앙스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꺾이는 뉘앙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네. 거죠. 변동성에. 그래서 약간 소부장들 위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장비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정 재료 부품주들, 그다음에 후공정 테스트들도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또 이제 지금 이제 증설도 하고 있고 이런 증설이 이제 내년
내후년, 내후년까지 이제 이어진다라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다고 울 건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 그 밑에 있는 벤더들 좋은 업체들을 좀 사시면 수익률에 있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B2C가 좀 적은 하이닉스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 갤럭시나 뭐 괜히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삼성전자가 나쁜 걸 수도 있나요? 이게 소비자들의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원래 저도 고객들한테 그래요. 반도체가 갈 때는 하이닉스가 네. 대장이다. 네. 반도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반도체가 꺾이면 하이닉스가 제일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죠.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계속 좋게 봤던 이유가 이제 이재용 회장 나오고 깐부 회동하면서부터 삼성전자가 훨씬 더 조금 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먹을 폭이 더 많다. 안 좋았으니까. 안 좋았으니까. 너무 안 좋았으니까. 먹을 폭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반도체만 보면 되지만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로봇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디램 매출에 비하면 지금 너무 소소해진 거 아닌가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주가라는 게 이 디램은 그냥 깔고 가는 거고 나머지는 기대감이 또 있으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로봇도 있잖아요. 있고 하니까. 뭐 요거 하면 와 뭐 이런 기대감. 지금 현대차도 뭐 그렇죠. 아틀라스 때문에 와 한 것처럼 주식은 항상 기대감, 미래의 가치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전히 굳이 지금 신규로 투자를 들어간다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괜찮나요? 주가만 봤을 때는? 저는 뭐 더 좋아질 폭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하이닉스가 193만 원짜리 그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면 2배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더 이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그건 너무 좀 과도한 건가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한 개만 하는 기업이 그 한 개가 제일 좋을 때는 좋지만 네. 그 한 개가 꺾였을 때는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180 얼마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가기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정말 엄청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수급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대치에 대한 페이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는 맞지만 이 좋은 게 계속 유지는 되지만 이게 서프라이즈로 가져야 되는데 계속 서프라이즈를 갈 만한 뭔가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좀 약간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뭐 로봇도 그렇고 뭐 AI도 그렇고 뭐 우주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다 깔 수 있는 패가 거의 다 까졌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패를 까야 되는데 과연 새로운 패가 뭘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여러 번 하면서 막 빅테크들이 대규모 투자를 더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나올 만큼 다 나왔다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건 다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장기 계약이라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뭔가가 하나 더 크게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뭘까 생각해 보면 과연 뭘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패를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패를 깔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가 더 많다. 깔 수 있는 패가 더 많다. 뭐 로봇을 갑자기 뭐 한다고 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는 깔 수 있는 패가 좀 제한적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보면 막 저한테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삼성전자가 깔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맞다. 네, 더 많다.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네요. 어찌 보면은 기대감이 다른 게 시너지를 이렇게 붙이고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낮은 구간에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네.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만약에 한 번 더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그러면은 야, 이건 진짜 고점인가 보다 하고 확 나올라나요? 사람들이? 저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네.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네. 실적이 엄청 잘 나올 때가 있었어요. 엄청 잘 나왔어. 그래서 그리고 이야 막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레포트가 고점이다. 더 이상 잘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주가가 엄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도 또 레포트가 이제 진짜 더 나올 게 없다. 더 이상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애널리스트들은 좀 뭘까.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분기에서 또 사상 최대치가 나왔는데 또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잣대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잣대라는 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지는 시점이다라면 매도가 답이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막 마이너스 7천억, 막 8천억 막 이럴 때 주가가 고점에 있어요. 네. 왜냐면 더 이상 나빠질 데가 나빠질 없다. 게 없다. 이러면서 고점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좋아져도 와 이제 더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서 내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잖아요. 제일 좋아요. 네. 삼성전자도 바닥 칠 때가 언제였었냐면 감산하고 네. 막 그랬을 때부터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항상 주식은 제일 안 좋다고 할 때 그때 관심을 좀 가지긴 해야 되는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정답입니다. 이제 조금 떠날 준비를 좀 채비를 슬슬 할 필요는 있다. 이게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제가 한 2분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느 정도 좀 예상치 안에 들어왔다. 실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 네. 뭔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반갑지가 않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쁘지가 않잖아요. 다들 지금 예상할 수 갖고 있으니까. 계신 분들도 언제 내리지 뭐 이렇게 하지 내가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거예요. 뭐 네.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또 너무 싸게 사신 분들은 평생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배당 꼬박꼬박 주죠. 배당도 주고 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장님이 또 얘기해 주시는 게 결국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 기반의 이제 시대로 가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전력도 필요하고 하면서 이제 부차적으로 붙는 네. 그 산업들도 다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방향이 꺾일 일은 없는 거죠. 그냥 AI 센터 대규모로 막 데이터 센터 짓고 이제 모두가 다 AI로 달려가는,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흐름은 맞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뭐 닷컴 버블 네. 뭐 이랬던 것처럼 뭐 언젠가 투자의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기고, 물론 그 기대치가 지금 한꺼번에 막 몰려 있기 때문에 네. 더 주가가 많이 버블이 되어 있는 것도 맞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AI에 투자를 멈춘다라는 거는 조금 뭐랄까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뭐 새로 나왔던 터보컨트 그것 네. 때문에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출렁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 상용화는 안 되겠지만 뭐 내년 뭐 이렇게 해서 내년 후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D램의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효용 가치를 확실하게 올려준다라면은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써가지고 그렇죠. 더 많이 써서 더 막대한 그런 뭔가 AI 기업들 같은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창출을 뭔가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더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뭐 AI 가격대 이런 게 또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겠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직도 좀 더 남아 있다. 다만 이제 뭐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들은 확실히 좀 정해져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적과 주가,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의 방향성이 맞긴 하겠지만 뭔가 둘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올라 있다라면은 또 맞추거든요. 왜냐면 실적은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주가는 당연히 요거에 맞게 내려오겠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경계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AI 산업이 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저도 뭐 작년, 재작년 계속 이제 유튜브 방송하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전력기기들이었었고, 그다음에 뭐 원전 생태계였었고요. 미국이 가장 지금 전기가 없어요. 네. 트럼프가 왜 자꾸 싸움질을 하겠어요. 다 에너지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석유와 관련해서도 뭐 내가 갖고 싶다라든지 뭐 이상한 소리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토익세를 받으면 나도 받아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국 우선주의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서 자국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도 제조업을 부활화시키기 위해서 각국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관세를 매기면서 자기 나라로 오라, 관세 내기 싫으면 이런 네. 거잖아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중국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 중국이 따라오는 게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만 위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뭐 계속 투자를 받게 되고 또 투자를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또 문제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에너지 전쟁이다. 에너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머스크의 세계관을 보시면 태양광 우주까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머스크의 세계관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어쨌든 간에 꿈 같은 일이 지금은 다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겠고, 지금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원전 마찬가지로 다 에너지라는 게 상당히 핵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이 어느 하나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어요. 전기차를 그동안 안 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기름은 아무 데서나 막 넣을 수 있는데 네. 전기는 충전하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생기고 좀 더 응축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뭐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다라면은 많이 발전하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감히
밖에 로봇이 막 걸어다니면서 뭐 집에서 빨래 개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틀라스 보시면 2027년부터 이제 네. 기아 라인에도 투입이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현대태도 마찬가지고. 점점 고민해야 될 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고민해야지 기술이 발전하는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또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전력이잖아요. 전기가 그렇죠. 필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원전을 하든 뭘 하든 한다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사실 원전을 지금 바로 작동시키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 보통 지금 10년 이상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전이 가기 전에 친환경이 먼저 간다. 태양광이 먼저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친환경 태양광이나 풍력이 받쳐주는 건 한계가 있고 최근에 좀 수소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이제 기존의 것들을 이제 계속 더 활용을 하면서 이제 계속 지어야 되겠죠. 네. 이게 더 노후되기 전에 계속 더 지어야 되고 이제 기업들은 지금 이제 SMR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소형 모듈 원전 이런 쪽들을 계속 더 많이 늘려가는 쪽이죠. 그러니까 대형 원전들은 계속 지어야 되고 소형 모듈 원전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서 계속 또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력을 송출해야 되고 네. 저장해야 되고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고압 케이블이라든지 네. 변압기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으로 가든 원전으로 가든 상관없는 전력망 이쪽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건가요? 지금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가나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제. 근데 하긴 여기도 이게 기대감이 있냐? 맞아요. 이것도 기대감이 이미 만약에 반영이 됐고 이제 실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주식은 없어요. 근데 미국의 이제 전력망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고 네. 미국도 전력망이 상당히 낙후됐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땅이 넓은데 발전소들이 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내부로 다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시설들이 되게 늙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 교체해야 되는 수요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 교체 수요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케이블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교체되고 초고압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부분들 배전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고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투자함에 있어서 그 주변에 좀 더 싸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 좀 쉬어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뭐 마냥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후로 이제 전력 관련된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업종을 고른다면 지금 신규 투자는 뭘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원전 쪽하고 원전 그다음에 쪽이? 건설 쪽, 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건설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재생은 뭐 국내에서는 뭐 워낙 밀어주고 있는 섹터니까 신재생은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세 개를 다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것들 부품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뭐 태용 뭐 이런 애들도 많이 올라왔고 사실 그 에너지를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요번에 뭐 사건 터지다 보니까 뭐 LNG 뭐 가스 이런 데에 대한 니즈도 많이 생기면서 뭐 배관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업이 하나가 생기면 그 업에 이렇게 붙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벤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잘 선별하시는 것도 좋죠. 왜냐면 큰 목표가 생겼으면 그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석유를 좀 탈피해야 되겠다. 석유 기반의 어떤 에너지 확보를 좀 네, 탈피하자는 네. 걸로 원전주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더 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내려와서 다시 뭐 80불, 60불대로 가더라도 또 언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위기의식이 생기고 쟁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각국들마다 더 하고. 왜냐하면 전쟁 나고 나서 방산에 대한 투자를 각국들이 많이 늘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전쟁 나고 나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신재생이 됐던 수소가 됐던 풍력이 됐던 태양이 됐던 그러니까 뭐 바쁠 때는 뭐 부직갱이도 같이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처럼 네. 뭐라도 필요한 거는 계속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턴어라운드가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2차 전지가 지금 약간 딱 그 포지션 아닌가요? 약간 그래서 어찌 좋게 보면 보고 제일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온 정도. 모멘텀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 ESS 모멘텀 때문에 저도 이제 작년 가을부터 계속 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전기차 모멘텀이 이제 약간 들어오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악을 보인 섹터이기 때문에 네. 최악을 지나고 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5만 원 같은 그렇죠. 느낌인가요? 꼴등하고 나면
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 감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튕겨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기업들인지 간에 감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좀 바닥에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고 사실 심텍 같은 경우도 기판 너무 안 좋았었는데 바닥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악을 보이고 나면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2차 전지도 최악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제 경쟁 국가인 중국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태양광도 그렇고 워낙 중국이 뛰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도 태양광도 수출할 때 보조금 주던 거 이런 것들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폴리실리콘 가격도 오르면서 가격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OCI 홀딩스가 막 급등을 하면서 주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뭔가 경쟁자가 과잉 경쟁을 줄이기 시작하면 이제 숨 쉴 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기차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규제를 좀 이런 해주니까. 부분들을 계속 규제를 해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좀 룸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막 그 반도체 굴기한다고 할 때 뭐 미국이 좀 규제를 해주면서 또 한국이 좀 숨통 트인 게 그쵸. 전기차 이쪽 그 2차 전지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때도 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러고 아니면 중국 생산 이런 거는 다 네. 제외되거나 아니면 관세도 막 매기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에 이제 공장이 들어가 있고 미국 업체들이랑 계속 합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뭐 물론 공장도 팔기도 하고 감원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면 이제 뭐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을 좀 비축한 상태 많이 깎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씩만 개선이 된다라면은 조금씩 좋아짐이 보여지겠죠. 그런 그러면 이게 실적을 떠나서 약간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좀 제가 여쭤보면은 어쨌든 막 고점에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금 뭐 매물 벽들이 막 엄청나게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 때문에 못 올라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 여긴 안 돼 하면서 그 기대감이라는 게 안 붙으면 어떡하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2차, 실적이 되면 2차 전지 물린 분들이 매물이 나올 때까지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좀 멀었다. 네. 물론 삼성 SDI 많이 올랐어요. 네. 삼성 거기는 SDI는 다른 걸로 오는 거예요? ESS 뭐 이런 여기 거? ESS 그다음에 전고체 이런 쪽들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로봇과 관련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SDI는 뭐 다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삼성 그룹이랑도 좀 엮여 있긴 하지만 SDI는 지금 전고체 쪽에서 워낙 월등하고 ESS 쪽에서 좀 워낙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LG 엔솔이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이쪽도 LG 엔솔도 뭐라 그럴까요? ESS 쪽에서는 나중에 캐파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네. 뭔가 이슈가 가미가 되면 오르기 시작하는데 LNF도 갑자기 튀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는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딩 한데 이러면서 튀기 시작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유럽에 공장이 있어요. 네.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들이 슬슬 팔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괜찮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하나 모멘텀이 생기면 그 매물도 자연스럽게 나중에 소화되는 과정이 생기겠죠. 다만 이제 지난번에 막 배터리 없으면 안 돼. 포모 왔을 때처럼 가려면은 좀 시간은 많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배터리도 그때처럼 없으면 안 돼. 그 수준까지는 안 갈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하나의 이제 포지션으로 이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사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건 아마 또 새로운 어디 다른 섹터에서 나오겠죠. 그럴 아마 수 있죠. 이미 한번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으로 네. 태양광으로 뭐 올라갔던 것처럼 뭔가 이슈가 되면은 테마성으로 이렇게 막 오르긴 하는데 이 2차 전지 ESS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올라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뭐 뒷받침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약간 조금씩 좋아지는 조금 좋아지는 정도지. 왜냐하면 거기도 네.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이제 원가 개선도 많이 했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주가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바닥권 여전히 그래도 바닥권 바닥보다는 좀 올라왔지만 무릎파? 그래도 네, 무릎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잖아요. 네, 지금 무릎 무릎 정도만 정도? 돼도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무릎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삼성전자는 지금 어깨 주가로만 보는 어느 정도인가요? 허리와 어깨 사이? 허리 어깨 사이.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다라고 앞으로 아직 룸이 많다고 얘기를 하니 굳이 다른 걸 사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 잘 갈 건데 굳이 뭐 딴 걸 사? 이거는 투자자의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분 또 그것만 투자하세요. 다른 거 자동차 하시는 분도 자동차만 하세요. 네. 배터리 하시는 분은 배터리만 해요. 네. 바이오 하시는 분은 죽어도 바이오만 해요.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처럼 선호하는 섹터가 다 투자자들마다 달라요. 반도체가 굳이 좋은데 2차 전지를 왜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에 있어서 몰빵의 개념이 아니라면 포트폴리오는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업황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 가지 섹터만 투자하라고 권해드리지 않고 보통 한 3개 정도 섹터를 좀 나눠서 투자하라고 좀 권해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나는 네.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몰빵인가요? 부동산은 나눠 하기에는 돈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 아, 이제 하나 사도 대출까지 껴가지고 사기 때문에 그쵸. 진짜 여기는 진정한 몰빵이네요. 여기는 몰빵할 수밖에 없어요. 아, 부동산은 진정한 몰빵이네요. 근데 주식은 몰빵이 수익이 많이 나지만 손실도 많이 나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식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끔 포트를 좀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 3가지, 조금이라도 3가지 섹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딩 하는 기업을 먼저 발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제가 그 섹터를 말하고 나서 한 2-3달 지나면 애널리스트들이 막 부르짖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먼저 발견해서 좀 고생을 네. 먼저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턴어라운딩 하는 섹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섹터 투자하면은 필연적으로 마음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남들 갈 때 나는 계속 막 맞아요. 옆으로 맞아요. 홍보하고. 맞아요. 네. 마음고생을 많이. 제가 작년 여름 봄에 반도체를 막 사기 시작하면서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갈 거야. 왜냐면 디램이 쇼티지가 나기 시작했어. 쇼티지가 날 거야. 너무 HBM만 많이 몰아가서 디램 쇼티가 날 거야. 그래서 이거 많이 이제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가격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막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네. 한 2달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포기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슈팅이 났다, 레포트 쓰기 시작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고생은 조금 있어요. 네. 하지만 저가에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빠져봐야 뭐 10% 20%니까 여기. 근데 남의 떡을 보면서 그렇죠.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네. 남들은 올라갈 때 난 네, 빠지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섹터를 선택하셔서 내가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한 무릎쯤에서 사서 나 어깨에 팔면 되잖아 라는 생각하면은 조금 편하죠. 그런 마음으로 사실 뭐 이렇게 한국 IT 기업들 뭐 네이버 뭐 이런 거 사신 분들 뭐 계속 힘들거든요. 혹시 그 말 나온 김에 네. 네이버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거 지금 쉽지 않나요? 아, 진짜 네이버 좀 많이 힘들죠. 네이버도 힘들고 카카오도 힘들고 네. 그때 한창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많이 갈 때가 고점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선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펄어비스라는 이제 게임 네, 회사가 맞아요. 잘 나왔잖아요. 박살나고 쭉 붉은 올라오고. 사막이 네. 잘 나왔잖아요. 그래도 주가가 가다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게임 주식을 싫어하나? 그다음에 BTS 방탄소년단 네. 광화문 공연하기 전에 고점이고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네. 태생적으로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엔터주가 정말 엄청 갈 때가 있었잖아요. K-팝 이래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패션을 선택해야 돼요. 시장이 지금 청바지가 유행하는데 나 혼자 면바지를 입고 있거나 시장이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는데 나 혼자 긴 바지를 입고 있어요. 네. 긴치마를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유행은 어쨌든 반도체잖아요. 지금 유행은 반도체죠. 왜냐면 뭐 모두가 거기만 보고 있는데 그렇죠. 대장주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를 왜 사냐라는 논리가 지금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갈비가 맛있다고 네. 갈비만 먹다 보면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네. 그죠? 새로운 거 먹고 싶어요. 아, 저 가게에 새로운 게 나왔대.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한다고 두바이 쫀득 쿠키만 먹었더니 이제 질리겠죠. 유행 팍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버터떡을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시장은 대중이 원하는 건 되게 유행이 되게 민감하고요. 몰려가는 쪽.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쪽에 내가 늦게 몰려가면 물릴 수 있지만 같이 몰려갈 수 있으면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놔두고 왜 다른 걸 사?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5% 10% 먹기 싫어. 다 딴 거 사서 30% 먹을 거야. 건설주 하루에 30% 가. 네. 왜 건설주 안 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붙들고 있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는 내 투자의 스타일, 투자의 스타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한타증권 WPC 강남센터 박진희 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이 그래도 뭐 먹을 땐 크게 먹는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못 맞추면 이제 힘든 그쵸. 거고. 코스닥 쪽 이쪽이 약간 좀 그런 곳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정책적으로도 어쨌든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뭐 벤처기업, 유니콘 기업 뭐 만들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코스닥 쪽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코스닥 많이 힘들죠. 지금 코스닥이 지금 모 제약사 때문에 네, 많이 지금 힘들잖아요. 완전 박살났죠.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 갔다 왔는데 그 제목을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심하니까. 네, 너무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 종목 때문에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오히려 4월 17일 날부터 미국 암학회 열린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막 주가들이 날아가고 난리를 쳤어야 되는데 거꾸로 막 나락을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네. 이런 상태인데 또 코스닥 안에서도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또 워낙 잘 가고 그것들만 잘 가니까 왜냐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급이 쭉 몰려가니까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다 최근에 얼마 전까지 이제 코스닥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뭐 ETF 상장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하는 것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시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올라가니까 또 수급도 몰려가고 그러니까 수급이 거래소 쪽에 또 쭉 뺏기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또 공동화됐는데 코스닥은 뭐 대통령도 말을 했지만 왠지 뭔가 부실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뭐 1부 리그, 2부 리그 네. 뭐 나눈다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일단 코스닥은 항상 좀 꿈을 먹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서 좋은 기업들이 거래소 쪽으로 옮겨간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이 이상한 데는 아닌데 코스닥에 그렇다고 부실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코스닥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주가가 펌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퍼가 몇십 배야 뭐 이런 식으로 놀래기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코스닥도 이제 거의 좀 바닥에 다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도체 위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바이오거든요. 네. 바이오 기업하고 그다음에 로봇 기업들이 많아요. 로봇 부품사들하고 바이오 기업들. 그래서 바이오하고 로봇이 좀 움직여줘야지만 코스닥도 살아나는데 이게 다 뭐에 연동을 하죠? 금리에 연동을 합니다. 네. 왜냐면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으면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지금 그리고 뭔가 자금보다 투심이 힘들고. 불안하겠네요, 지금. 뭔가. 지금 그래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시그널, 내지는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코스닥 투자도 좀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나 물가 상황, 금리 상황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또 좋은 기업을 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 보시면은 뭐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또 시세도 많이 났고요.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냥 코스닥 하면 아이고 바이오 코스닥 하면 로봇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들 워낙 실적이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고 일단 코스닥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도 좀 활성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코스닥 벤처펀드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도 많이 받으니까 좀 좋은 시점에 좋은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 세제 혜택 얘기가 뭐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활성화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좋은 기업들을 살려서 뭐 더 좋은 상태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거래소를 뭐 메이저리그라 생각하면 여기는 마이너리그라는 생각보다는 루키리그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뭐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많이들 사셨지만 사실 지수 사신 분이 제일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제일 속편하게 제일 많이 벌었다. 맞아요. 결국에 못 이긴다 지수를. 그 말은 코스닥도 너무 많은 다양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수를 사면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ETF가 되게 유행을 많이 했고요. 네. ETF가 계속 담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얼마 전에 뭐 코엑트 이제 코스닥 액티브 네. 나왔을 때 주가들이 엄청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액티브 펀드는 인덱스 펀드처럼 이렇게 시가 평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담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종목 있으면 많이 담으니까 네. 그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것처럼 ETF 시장이 활성화되고 ETF가 계속 상장이 되고 5월 달에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도 2배짜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ETF 시장이 활성화되면 ETF에 돈이 들어오면 그 ETF가 주식을 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F 활용하는 거 상당히 좋다. 반도체가 좋아 보이면 반도체 ETF, 바이오가 좋아 보이면 바이오 ETF, 뭐 로봇이 좋아 보이면 로봇 ETF 이런 식으로 네. ETF 투자하는 게 지금은 뭐 증권사에서는 뭐 ETF 많이 팔고 있는 것처럼 ETF 투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별 종목의 변수는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뭐 섹터 자체는 방향성만 정해지면 네. 꾸준히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섹터 ETF를 꾸준히 사서 모으는 전략 이런 부분들 좋고 코스닥 저도 뭐 코스닥 ETF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 전체적으로 뭐 좋다는 얘기는 해주신 거고 업종으로 보면 뭐 굳이 지금 좀 코스닥 쪽에서 관심 가질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엔터는 어떠세요?
엔터. 엔터 많이 좀 힘들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이 좀 많이 노쇠했다 그러면 좀 그렇고 지금은 식상했다. 약간 드라마 쪽으로 가 있는 건가요? 약간- 영화 드라마로? 네, 약간 식상했다. 아, 약간 아이돌 아이돌 보다는? 그룹들이 약간 식상했다. 그러니까 뭔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후에 뭔가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프라이즈가 없다. 근데 방탄소년단은 이제 지금 월드 투어 시작하는데 맞아요. 실적이 엄청나죠. 그럼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건데도 이 주가면 그냥 약간 좀 과도하게 내려간 거 저는 하이브는 조금 빠지면서 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실적 생각만 해도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하이브는 조금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게임으로 따진다라면은 펄어비스도 지금 진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뭐 잘 근데 팔리고 있으니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또 실적 나오기 전에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뭐 반도체 소부장은 뭐 꾸준히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가 바이오는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오. 박살이 나 있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바이오가 올라가야 돼요. 바이오가 안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2차 전지하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2차 전지, 바이오, 바이오, 로봇. 이렇게 네. 세 개가 다 상단에 있고 중간에 이제 엔터하고 게임이 끼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위권까지 따져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1등이 뭐 에코프로 BM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들 있고 그 약간 문제된 기업이 한 지금 한 4등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는 또 바이오들이 다시 많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기업들이랑 뭐 2차 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계속 저는 2차 전지 소재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오가 어쨌든 과대 낙폭이라면 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는 좀 좋은 종목들은 좀 사서 모아가는 걸 아니면 추천드려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냥 ETF 사라는 얘기 하시는 그것도 분들 괜찮아요.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ETF가 좋은 것들 다 담고 있으니까. 바이오 맞추기 너무 어렵다고. 왜 오늘도 보시면 시장 빠지고 있었지만 뭐 오스코텍이나 리가켄바이오 등은 되게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아마케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임상 발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흐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비만 섹터주들도 워낙 시세 냈다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비만 섹터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들, 네. 로봇 의료기기 이런 쪽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로봇 수술 쪽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들. 왜냐하면 지금 AI, 로봇 다 인공지능 다 결합돼 가지고 의료기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술하는 로봇들도 나오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용 쪽에서도 보시면 APR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예요. 미용 쪽에서 보면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빠졌지만 뭐 실리콘추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다 많이 올랐거든요. 뭐 물론 거래소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장품도 그렇고 의료기기, 미용기기 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하락했을 때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좀 잡아 나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어쨌든 신규 유입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거라면 이게 뭐 딱 시장을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도 살 게 많은데 굳이 코스닥을 갈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별 업종과 그 회사의 실적만 보고 그냥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로 이거 마이 스타일.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그 밑에 밴더들을 사라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 오르는 동안 그 밑에 있는 밴더들은 지금 300~400% 이상씩 다 올랐거든요. 네. 항상 중소형주 딸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맞다. 그리고 거래소에 만약에 자동차가 간다? 그럼 코스닥에는 자동차 부품주. 네. 그다음에 거래소에 로봇이 간다? 그럼 코스닥에 있는 로봇 부품주. 일종의 코스닥이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약간 맞습니다. 네. 약간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많이 좀 빠지고. 약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약간 좀 뭐랄까 수급의 쏠림, 소형주기, 네, 작으니까. 꿈의 그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한방. 그러니까 뭐 약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뭐 이런 데들도 있나요?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데 뭐 많이 생각보다 눌려 사람들이 있는 너무 것들. 지금, 그럴 만한 곳은 별로 없나요 지금?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데 많이 눌려 있는 뭐 기업들이라고 예를 들어 하기엔 전쟁 좀 때문에 갑자기 뭐 급락했다거나 뭐 그럴 만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실적이 꾸준한데 전쟁 때문에 좀 이제 못 간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크게 좀 화장품이 1분기 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이. 예, 그래서 화장품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소매 업종들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백화점들도 많이 올랐어요. 아. 전쟁 때문에 약간 소비가 위축될 거다 생각했었는데 실적이 조금 꾸준한 느낌. 지금 우리나라는 K자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고가 그렇죠. 상품 많이 사고 이것도 저가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소매 업종들이 나쁘지가 않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실적이 엄청 좋을 걸로 알려진 기업들 뭐 다 반도체들이고요. 네. 반도체 소부장들 워낙 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요새 반도체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있고 소부장도 이제 꽤 많이 올라온 건가요? 맞아. 이제는 네 맞아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 근데 또 많이 요새 빠졌어요.
그러면 들어가요? 뭐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가다가 가는 기업도 있고 그동안 잘 가다가 빠진 기업들도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이제 테스트 쪽에서 보면은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보면 ISC하고 두산 테스나가 같이 움직였는데 ISC는 신고가가 오고 있는데 두산 테스나는 요새 많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두산 테스나 가격이 조금 메리트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요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많이 네. 빠졌다가 이제 좀 바닥 잡고 있고 코미코 같은 기업은 이제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실적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요새 시장이랑 상관없이 막 치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비주들이라든지 부품주들, 공정 쪽들이 조금씩 좀 좋아지거든요. 워낙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유진테크, 뭐 SNS테 이런 건 많이 올랐어요. 별로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외에 보면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고 최근에 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부품 업체들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닐링 장비도 그렇지만 이렇게 본딩 장비 이런 쪽들도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아서 많이 오른 데가 많아요. 프로텍 같은 경우도 본딩 업체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기판 업체들은 뭐 대덕전자, 뭐 신태,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들도 많이 올랐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많이 올랐어요. 뭐 PSK, 그다음에 뭐 네페스, 뭐 아크 뭐 이런 쪽들로 계속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계속 좋은 종목들은 추세상에서 추세 선상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뭐 트레이딩을 좀 활용하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많이 쉬었던 쪽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DB 하이텍 많이 오르고 네. 진짜 많이 못 갔었거든요. DB 하이텍 많이 오르고 해성 DS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 테크윈도 좀 많이 빠졌다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반도체 그리고 섹터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 안에도 섹터가 정말 수십 가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섹터가 돌아가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기판 많이 올랐지만 또 최근에 반도체나 이제 MLCC 같은 경우도 실적 엄청 좋고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기 많이 올라가고 삼화콘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IT 안에서도 섹터를 조금 보시면서 이게 전공정이냐 후공정이냐 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참 그 공부가 어려우면 그냥 업종 ETF 사든 그냥 지수를 맞아요. 사든.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좀 편하고 내가 좀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요새는 유튜브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잘 하시는 유튜브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쪽 많이 공부하시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주식장이 여전히 투자하기 좋은,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장인지 아닌지 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막 흔들고 있어서 마음이 또 불안하실 텐데 이럴 때 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네. 같은 삼성전자를 사도 얼마에 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약간 저희는 농담처럼 막 이렇게 증권회사 객장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계좌 튼다고 막 하고 뭐 예전엔 농담처럼 애기 업은 엄마 뭐 스님 나타나면 고점이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막 정말 ETF 막 하고 뭐 랩 계좌들 뭐 이런 거 가입한다고 막 사람들 몰려들 때 아 좀 고점 느낌 난다 그랬을 때 그때 6,300 찍고 딱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역시 그런 휴먼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 뭐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항상 말씀드려요. 주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가치 네. 그다음에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기업이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인가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니면 잠깐 반짝하고 말 기업인가 네. 이런 걸 좀 선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뉘앙스적으로 이 기업은 뭐 물리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그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분할 매수하시는 걸 좀 선택을 하셔서 매매하실 좀 권해드리고 싶고 뭐 초보가 아니신 분들이라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장 가면은 밑에 쫄병들 좀 따라서 사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도 좋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ETF 활용하는 거 가장 편하다. 왜냐면 ETF가 진짜 편한 게 개별 종목 하나하나 터치를 못하지만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섹터만 잡으면 계속 매매하면 되거든요. 매수하고 모아가기가 가능하니까 좀 초보인 분들은 좀 섹터 ETF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항상 이게 전쟁은 개별 이슈지 이벤트잖아요. 전쟁은 이벤트잖아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도망을 가야 되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싸지면 그런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인 돌발 이벤트는
조금 활용해야 될 포인트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그 업종 ETF나 이런 걸 사버리면은 이제 개별 종목들 보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한결 좀 마음 편해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개별 종목 10개 담은 거랑 ETF 하나 담아놓은 거랑 똑같은 투자여도 얘는 그렇죠. 개별 종목이 막 마이너스 20% 플러스 20%막 찍혀 있으면 안 팔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같이 가니까 한결 그리고 좀 나은 것 같기도 좀 하고. 물타기도 편하고 좀 분할 매수하시기 편하니까 섹터 ETF 전략 좀 써보시고 신규로 또 앞으로 주식 투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벤트, 네. 돌발 상황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 가치를 완벽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이벤트다라면은 그런 좋은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을 모시고 이 변동성 높은 도대체 하루하루 막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또 어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부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